아무도 몰랐다. 자신이 살아온 29회 가운데 가장 불행한 날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우는 그날 새벽 몸 안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불안과 함께 눈을 떴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게 하루의 시작은 희망이 아니라 버텨야 할 또 하나의 시간일 뿐이었다. 강남구 디자인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치료를 미루다 악화된 갑상선 질환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단계로 다가와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예상선은 그녀의 통장을 훑어갔고 그 마지막 남은 금액이 바로 50만 원이었다. 그 돈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고 지윤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그러나 안전망이라는 말은 그녀에게 너무 사치스러웠다.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도 없었고 대학을 졸업한 뒤 내내 이어진 생활고 속에서 지쳐 있었으며 무엇보다 부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의 건강과 대출 상환이 가장 큰 짐이었다. 매번 대출이자 납입일이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층 더 작은 숨처럼 가늘어졌고 지우는 그 목소리에 담긴 미안함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녀는 늘 자신을 먼저 줄이고 또 줄여가며 버텨왔다.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밥 한 끼, 교통비 몇백 원까지도 아껴야 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이었기에 더더욱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아부정역 출구 근처에서 웅크린 채 떨고 있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스쳐 지나갔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은 역시 발걸음을 멈출 이유가 없었다. 일도 바빴고 월말 결산을 앞두고 업무량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오늘도 지각 없이 출근해야 했고 병원 예약 일정도 조정해야 했으며 밤이 되면 어머니에게 괜찮다고 말할 핑계를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노인의 축 처진 어깨와 힘없이 내려앉은 손등이 어쩐지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배짱도 없고 그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돌아가더라도 그녀의 마음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다. 노인을 스쳐 지나친 지 몇 걸음 되지 않아 지유는 마치 낡은 줄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몸이 앞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손끝이 서늘하게 떨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노인의 신음 같은 호흡이 귓가에 맴돌았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머릿속에 부산의 반찬 가게에서 혼자 하루 종일 일하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손등도 노인과 닮아 있었다. 거칠고 갈라진 손. 평생 가족을 위해 몸을 혹사해 만든 손. 그 순간 지윤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가 지니고 있던 마지막 50만 원. 병원에 가기 위해 모아둔 돈. 더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금액. 하지만 지윤은 그 돈을 가만히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이 돈에 매달리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미뤄야 했고 미루면 병이 악화될 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은 어떤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자신의 치료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존을 붙잡아주는 행동이라고 속삭였다. 지유는 그 목소리를 떨쳐내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가지고 있던 봉투를 열었다. 얇은 지폐들이 손끝 사이에서 바스라질 것처럼 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약함보다 더 약한 존재가 눈앞에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무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탓하면서도 손이 멈추지 않았다. 봉투를 건네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게 울리는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뒤섞였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미래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하루를 이어줄 수 있다는 희미한 위로가 남았다. 지우는 노인이 그녀를 바라볼 새도 없이 급히 몸을 돌려 출근길을 재촉했다. 마치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지만 그 행동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점심을 굶는 일은 흔했고 하루 종일 무거운 머리와 함께 일하는 것도 익숙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느낌이 뚜렷했다. 월세 납부일은 며칠 남지 않았고 치료비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으며 어머니의 대출 연장 요청도 불투명했다. 월급날까지는 아직 2주가 남아 있었다. 무엇 하나 해결될 기미가 없었고 오히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지우는 늘 그랬듯 묵묵히 버티기로 했다. 사람들에게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그녀에게 삶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저 버텨야 하는 흐름이었고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써왔다. 50만 원을 건넨 것이 어쩌면 자신의 미래를 더 망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수백 번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동시에 그 돈을 쥐고 지나쳤다면 평생 마음속 어딘가에 깊은 흉터로 남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지우는 지금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든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결국 그녀가 믿고자 했던 건 단 하나였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선의가 언젠가 자신에게도 돌아오리라는 막연한 희망.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도 희미했고 현실은 냉혹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의 삶은 더 가파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치료비는커녕 하루를 버틸 식비조차 빠듯해졌고 지친 몸은 자꾸만 그녀를 붙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았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대가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버텼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 아침의 행동이 단순한 충동이나 어리석은 친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대한 파동의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바로 그날 어둠처럼 내려앉은 불행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던 그 순간 운명의 문은 이미 조용히 열려 지훈을 향해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지훈은 아직 알지 못했다. 삶이란 때때로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가장 예기치 않은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주일이라는 짧고도 고된 시간이 지나던 어느 아침, 지훈은 손끝이 떨릴 만큼 차가워진 몸을 달래기 위해 값싼 믹스커피 봉지를 뜯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이미 피로와 불안이 짙게 배어 있었고 커피 한 모금이 주는 미약한 위로에조차 마음이 흔들릴 만큼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날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이 작은 일상은 갑작스러운 소문과 함께 한순간에 뒤집혀 버렸다. 강남구 디자인센터 정문에 예상치 못한 행렬이 도착했다는 속삭임이 사무실 곳곳에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화려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파이낸스 그룹의 최고 책임자이자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영향력을 가진 한민석 이사장. 그리고 기절할 것 같은 사실 하나, 그가 바로 일주일 전 지훈이 가진 마지막 50만 원을 건네주었던 그 초라한 노인이었다는 점이었다. 사무실 직원들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서로에게 확인하듯 퍼뜨렸고 그의 등장만으로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긴장이 번졌다. 누구도 그가 왜 이 작은 공공기관을 찾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민석은 단 한 번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다. 경호팀이 뒤따르고 직원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곳 어딘가에 있을 자신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이름 없는 여성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거리에 앉아 있었던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바라봐준단 한 사람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그가 받았던 손길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오랫동안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믿음이자 세상에 남아있는 따뜻함을 증명하는 한 장면이었다. 한민석은 곧장 인사자료가 보관된 곳으로 향했다. 어떤 경로인지, 어떤 방식으로인지 아무도 물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단호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은 채 자신이 기억하는 작은 단서들을 토대로 직원 명단을 확인했다.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을 모른 척 지나칠 수도 있었던 순간에 내어준 사람.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손을 내밀었던 사람. 그가 찾는 이름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우는 그 시각 자신의 삶 어딘가가 다시 크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남은 커피 향을 느끼며 오늘 하루도 겨우 버텨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을 뿐이다. 자신이 건넨 작은 선의가 거대한 파동을 일으켜 재계의 중심에 선 거인의 삶에 닿아 있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파동은 이미 조용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민석이 인사 파일 속에서 지윤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그의 표정에는 오랜 세월 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어떤 감정이 어둡게 스쳤다. 그것은 후회와 감사가 뒤섞인 깊은 울림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건넨 작은 한순간이 결국 이렇게 거대한 방향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 이름을 조용히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윤의 삶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윤의 이름이 대한파이낸스 내부에서 조용히 떠오른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민석 이사장의 방문 이후 사내 시스템 어딘가에서 작은 파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져나갔다. 그녀가 서준호 부대표와 진지한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은밀한 통로를 타고 퍼져나갔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손길이 작용한 것처럼 정보는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그 속도는 오히려 상대의 힘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민석은 아들이 사랑을 말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순간 오래 묵혀둔 오만과 두려움이 동시에 솟구쳤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완벽하다고 믿었고 자신의 세계는 언제나 흠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확신해왔다. 부산의 허름한 골목에서 자란 딸. 빚을 감당하지 못해 흔들리는 가정. 불안정한 계약직이라는 신분. 그의 시선에서 지윤의 존재는 아들의 삶을 가로막는 변수일 뿐이었다. 그 변수는 반드시 제거돼야만 했다. 그는 움직였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거대한 조직이 가진 가장 차가운 방식으로. 희미한 그림자처럼 사람들은 지윤 주변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모니터 뒤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쌓여갔다. 곧이어 계약직 연장 심사, 안내 문서가 사라졌고 대신 업무 기록 시스템에는 정보 유출 의심 대상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아무런 해명 기회도 없이 그녀의 이름은 내부 보안 부서의 리스트에 올랐다. 지윤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단지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만을 느끼고 있었다. 사건은 순식간에 현실이 되었다. 인사팀에서 전달된 통보서 한 장으로 그녀의 계약은 종결되었고 사유란에는 전혀 본 적도 없는 보고서 파일이 연결돼 있었다. 마치 그녀가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외부로 흘린 것처럼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지윤은 단 한 번도 그런 파일을 다뤄본 적조차 없었다. 그러나 조직은 그녀의 부정이 사실이라는 듯이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뒤였다. 그 시각 부산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반찬 가게는 은행으로부터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아무런 연체도 없었고 갚아야 할 금액도 일정했지만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단지 내부 규정 변화라는 모호한 문장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변화가 우연일 것이라 믿기엔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너무나 의도적인 방식으로 찾아왔다. 지우는
이 모든 일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여겼고 일시적인 오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다. 하지만 불행은 숨을 고를 틈도 주지 않은 채 연속적으로 닥쳐왔다. 서류는 이미 조작되어 있었고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으며 그녀의 주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너무 빠르게 기울어졌다. 이 모든 일이 단지 며칠 사이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다. 단지 운이 나쁜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 지우는 갑작스럽게 현실의 밖으로 밀려났다. 한때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일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설명할 수 없는 공백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이 모든 결정 뒤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일주일 전 그녀에게 빵 한 조각보다 작은 도움을 받은 그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지금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운명은 이 잔혹한 흐름조차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고 있었다. 그 사실을 지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지우는 자신이 끝없이 무너져 내리는 하루를 견디는 동안 서준호가 어떤 선택을 하려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커리어를 버릴 수도 있고 자신이 지켜온 미래를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이 지고 있는 절망을 그대로 그의 삶에 옮겨 놓는다는 의미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상처 입었고 그 상처는 자신 한 명이 감당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지우는 조용히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메시지 알림을 지원했으며 그녀에게 다가오는 모든 발걸음에서 한 발자국씩 더 멀어졌다. 마음 어딘가에서는 끝없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그 소리까지 묻어버렸다. 사랑이란 때로 서로를 잡아끄는 손보다 서로를 놓아주는 손이 더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다. 지우는 자신이 서준호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공포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고 감히 그의 미래를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다.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지친 마음이 더는 버티지 못한 어느 밤이었다. 단 한순간도 온전히 편안했던 때가 없었고 이제는 이 도시가 그녀의 존재를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지우는 남은 며칠 동안 원룸을 천천히 정리했다. 넌덜머리 날 정도로 좁고 오래된 공간이었지만 자신이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텨온 기록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책상 위 서류들을 묶고 옷가지를 정리하며 서랍 구석에 밀려있던 영수증과 메모들까지 하나씩 떼어냈다. 그것들은 모두 이 도시에서 버티기 위해 그녀가 지나온 길의 잔해들이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지우는 어머니가 보내준 낡은 이불을 들어 올렸다. 지난해 겨울 어머니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건네주었던 이불이었다. 안 쓰는 이불이라며 낡았지만 따뜻하다며 보내온 그 물건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것을 들추다가 바닥에 눌려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는 오래된 세월의 냄새와 함께 손끝에 거칠게 남아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 중 유일하게 지켜온 물건이었다. 지훈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흐릿했지만 이 상자만큼은 어머니의 손을 거쳐 오롯이 지훈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군복의 낡은 천 조각과 함께 오래 보관된 앨범이 담겨 있었다. 먼지 냄새가 묻어있는 그 앨범은 꾸깃꾸깃해진 종이들이 서로 겹쳐 겨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것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한 장, 또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다.
웃는 모습이 서툴렀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깊은 온기를 품고 있었다. 전쟁의 흔적 속에서도 사람을 잃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된 향수를 삼키듯 한숨을 흘렸다. 몇 장을 넘기던 순간 지윤의 손끝이 멈췄다. 낯선 얼굴이 한 사진 속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서 있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였으며 선명한 글씨로 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바로 한이라는 성이었다. 그 순간 지윤의 심장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 장면을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깨어나는 감각을 느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아버지의 전우였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기꺼이 그 시절을 이야기해 주었을지도 모르는 인연이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이제 지윤 혼자만이 붙잡고 있었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전우의 존재가 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손에 다시 나타난 것인지 그녀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 희미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이 남았다. 그러나 지윤에게는 그 감정을 충분히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당장 집을 비워야 했고 부산으로 내려가 어머니의 가게를 살리는 일부터 고민해야 했다. 대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고 병원 진료는 이미 포기해야 할 선택지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삶은 하나의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나무 상자와 앨범은 잠시나마 그녀에게 숨을 고르게 만들었지만 현실은 차갑고 분명하게 그녀의 등을 밀어붙였다. 준비해온 박스를 채우며 지윤은 서울에서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고 그녀 역시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다. 스스로를 구해낼 수 없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지는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그 결심이 점점 더 단단해질수록 지윤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비록 외롭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나마 가장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상자 속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선명했다. 곧 잊혀질 것만 같은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또렷하게 부활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한이라는 성을 가진 장교의 존재는 마치 먼 과거로부터 건너온 작은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지윤은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단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마주한 과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앨범을 덮었다. 상자를 다시 닫고 짐가방 위에 올려놓았다. 서늘한 침묵 속에서 지윤은 서울을 떠날 결심을 더욱 단단히 굳혔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나무 상자 속 기억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반전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인연이 언젠가 그녀의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라는 사실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윤은 오직 떠날 준비만을 하고 있었다. 그 무엇도 예상하지 못한 채 지윤이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 대한파이낸스의 중심부에서는 또 다른 파장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한민석 회장은 아들이 여전히 지윤을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내린 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준호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아버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고 한민석은 그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았다. 아들의 삶을 지탱해온 기반을 흔드는 일조차 서슴지 않을 만큼 그는 지윤이라는 존재를 철저히 지우고자 했다. 그녀가 가진 명예까지 짓밟아야 한다면 그 또한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같은 집 안에서 전혀 다른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었다. 정혜원 부회장.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냉정하며 수십 년 동안 한민석을 곁에서 도왔던 사람. 그러나 그녀에게 지윤에 대한 소문은 단순한 업무 보고나 조직적 판단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삶을 지탱해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녀는 늘 인간적인 가치를 지키려 애써왔다. 그러한 그녀에게
아무 죄 없는 한 여성을 몰아붙이고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방식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혜원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 CEO의 비밀을 지키는 몇 명의 인원이 은밀하게 움직였다. 회장의 명령으로 지윤에게 향했던 공격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정보보안팀의 서버 기록과 HR 자료의 갑작스러운 변동들, 외부 대출 기관과의 비정상적인 연결까지 모든 실타래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복잡하고 어둡게 얽힌 흐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 채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조사가 이어지던 어느 날 혜원은 직접 지윤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서보다 눈빛이 먼저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윤에게 씌워진 수많은 오해들이 진실인지 혹은 누군가가 만든 조작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만남을 제안했다. 마침 지윤 역시 건강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실은 운명의 흐름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당기고 있는 순간이었다. 병원에서 마주한 지윤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계약 해지, 어머니의 대출 압박, 병세의 악화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혜원의 눈에 비친 것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무언가였다. 사람을 해치지 않는 마음, 누구에게도 상처를 돌려주지 않는 삶의 자세. 혜원은 그런 기운을 순간적으로 읽어낼 수 있었다. 그 미묘한 감정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보고받은 자료 속의 지우는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문제 인력이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지우는 도저히 그런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혜원은 천천히 질문을 이어가려 했지만 지윤의 손에 들려있던 종이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 안에는 그녀가 정리하던 짐 속에서 꺼낸 오래된 앨범이 있었다. 충격과 혼란으로 손이 풀린 지윤은 급히 그것을 주우려 했지만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바닥 위로 흩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혜원의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멈춰섰다. 사진 속에는 2명의 젊은 군인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지윤의 아버지였다. 사진 속 그 미소는 세월의 거칠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굳건했다. 그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군인, 깨끗한 군복, 선명한 눈빛, 그리고 모서리에 적힌 짧고 정확한 글자 하나. 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혜원의 숨이 멎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 안쪽 깊숙한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이 한꺼번에 깨어났다. 그녀는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단순한 사진 속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아버지이자 준호의 할아버지였다. 가족의 뿌리를 이루는 중요한 존재. 그는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뒤 생사를 알 수 없었고 가족들은 그를 평생 찾기 위해 애썼다. 대안가의 오랜 아픔이자 집안의 비밀처럼 남겨진 이름이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왜 지윤의 앨범 속에 존재했던 것인가? 혜원은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온몸이 굳어버린 듯한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사진 속 2사람을 오가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갔다. 혼란은 순식간에 밀려왔고 곧 경외감, 안도감, 믿기 힘든 진실의 무게가 뒤섞여 흐트러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지윤의 아버지는 한 회장의 아버지와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였다. 서로를 지키며 전장에서 등을 맡겼던 사이라면 그 끈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선 것이었다. 혜원은 깨달았다. 지윤이 한준호와 얽힌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서로의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오래된 연결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그녀가 지켜온 모든 관념을 무너뜨렸다. 지윤을 향해 날아간 모든 공격이 부당함으로 변했고 그 부당함 속에서 자신이 지켜온 침묵이 날카로운 후회로 다가왔다. 혜원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무르익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지우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켜져야 할 사람, 되찾은 인연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날 이후 혜원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 가문의 오래된 상처를 닫아줄 마지막 열쇠가 지훈이라는 확신이 그녀 안에서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다. 정혜원의 손끝에는 아직도 지훈의 앨범 사진이 남긴 잔열이 맴돌고 있었다. 그날 병원을 떠난 뒤로 그녀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평온해지지 않았다. 오래전 시부에게서 들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떠올라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전쟁터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던 전우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 전우를 끝내 찾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랐던 간절함까지. 그 모든 조각은 너무도 정확하게 지훈의 아버지와 맞닿아 있었다. 지훈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려 했다. 짧은 계약직 생활은 이미 파국으로 끝났고 명예는 지워졌다. 어머니의 가게는 대출 압박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병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지유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의 자리를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혜원에게는 침묵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비서실을 움직였다. 이미 회장 라인의 명령으로 조작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했고 서버로그의 비정상적인 패턴, HR 문서의 삭제 기록, 그리고 보안 부서 직원들의 모순된 진술들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기 시작했다. 모든 길의 끝에는 동일한 인물이 서 있었다. 한 회장이 신뢰하던 핵심 실무자 최유라. 혜원은 놀라지 않았다. 조직의 충성은 때때로 잔혹함을 동반한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조작이 아니었다. 그 조작을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명령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였다. 당연한 듯 그림자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이 등장한 순간 그 진실을 온전히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사가 더 깊어질수록 혜원의 숨은 더 가빠졌다. 그녀는 남편의 방식을 처음부터 지지한 적 없었지만 지금처럼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움직임을 이렇게 생생하게 목격한 적은 없었다. 지훈이 당한 공격은 단순한 인사조치나 감정의 폭발이 아닌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파괴였다. 한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감행된 폭력. 그 폭력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은 혜원에게 오래된 피로와 깊은 냉기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날 저녁 혜원은 병원에서 받았던 앨범 사진을 다시 펼쳐보았다. 지훈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곁에 서 있는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은 사진 속에서도 생생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어깨는 서로에게 기댄 듯 가까웠고 그들이 함께 겪었을 고통과 신뢰가 사진 밖으로도 전해져 왔다. 그 순간 혜원은 결심했다. 이 모든 흐름은 더 이상 그녀가 묵인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거대한 균열을 불러올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파이낸스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비서실이 확보한 원본 CCTV, 청소 노동자의 진술, 그리고 최유라의 법인카드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정돈되었다. 그 자료들은 하나의 선명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윤을 향한 누명은 조작이었다. 그리고 그 조작은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혜원은 문서를 실무진에게 검토시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왔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회장에게 자료를 전달하기 전 또 한 번 지훈을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지훈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을 마지막 상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서울을 떠나려는 인간의 마지막 감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혜원은 알고 있었다. 슬픔과 체념, 포기와 두려움, 그 깊은 구멍 속에서 지윤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지윤은 여전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앨범을 손에 쥔 채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 지점까지 추락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이유 없이 부서져 버릴 때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기 마련이었다. 지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의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도움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었는지, 혹은 그 하루의 작은 행동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선의가 오히려 거대한 흐름을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 시각 대한파이낸스 사내망에는 혜원의 승인 아래 한 문서가 업로드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훈에게 쉬운 누명, 조작의 전말, 실무자의 범죄 정황, 그리고 모든 사건의 진실. 조직이 가장 은폐하려 했던 어두운 진실이 곧 빛을 보게 될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사람은 바로 한민석이었다. 서준호는 이미 며칠째 지윤을 찾고 있었다. 그녀가 연락을 끊고 사라지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그는 직위와 책임이라는 무게를 내려놓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윤은 그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없다고 믿었다. 그녀는 이별의 결정을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조직 전체에 흔들림을 가져올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 또 다른 사건이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혜원이 남편의 부당한 명령을 뒤집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를 다지는 동안 그녀의 몸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던 질병이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다. 남모르게 지내온 통증이 있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것을 핑계 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나친 스트레스와 감정의 파도가 계속된 탓에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그녀가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 진실 역시 그녀를 향해 또 하나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우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듯 흔들리던 순간이 사실은 모든 것을 되돌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과거의 인연이 현재를 뒤바꾸고 어둠 속에서 진실이 고개를 들며 각자의 삶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혜원의 손끝에는 아직도 지윤의 앨범 사진이 남긴 잔열이 맴돌고 있었다. 그날 병원을 떠난 뒤로 그녀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평온해지지 않았다. 오래전 시부에게서 들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떠올라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전쟁터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던 전우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 전우를 끝내 찾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랐던 간절함까지. 그 모든 조각은 너무도 정확하게 지윤의 아버지와 맞닿아 있었다. 지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려 했다. 짧은 계약직 생활은 이미 파국으로 끝났고 명예는 지워졌다. 어머니의 가게는 대출 압박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병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지우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의 자리를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혜원에게는 침묵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비서실을 움직였다. 이미 회장 라인의 명령으로 조작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했고 서버 로그의 비정상적인 패턴, HR 문서의 삭제 기록, 그리고 보안 부서 직원들의 모순된 진술들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기 시작했다. 모든 길의 끝에는 동일한 인물이 서 있었다. 한 회장이 신뢰하던 핵심 실무자 최유라. 혜원은 놀라지 않았다. 조직의 충성은 때때로 잔혹함을 동반한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조작이 아니었다. 그 조작을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명령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였다. 당연한 듯 그림자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이 등장한 순간 그 진실을 온전히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사가 더 깊어질수록 혜원의 숨은 더 가빠졌다. 그녀는 남편의 방식을 처음부터 지지한 적 없었지만 지금처럼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움직임을 이렇게 생생하게 목격한 적은 없었다. 지윤이 당한 공격은 단순한 인사 조치나 감정의 폭발이 아닌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파괴였다. 한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감행된 폭력. 그 폭력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은 혜원에게 오래된 피로와 깊은 냉기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날 저녁 혜원은 병원에서 받았던 앨범 사진을 다시 펼쳐보았다. 지윤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곁에 서 있는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은 사진 속에서도 생생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어깨는 서로에게 기댄 듯 가까웠고 그들이 함께 겪었을 고통과 신뢰가 사진 밖으로도 전해져 왔다. 그 순간 혜원은 결심했다. 이 모든 흐름은 더 이상 그녀가 묵인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거대한 균열을 불러올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파이낸스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비서실이 확보한 원본 CCTV, 청소노동자의 진술, 그리고 최유라의 법인카드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정돈되었다. 그 자료들은 하나의 선명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윤을 향한 누명은 조작이었다. 그리고 그 조작은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혜원은 문서를 실무진에게 검토시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왔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회장에게 자료를 전달하기 전 또 한 번 지윤을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지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을 마지막 상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서울을 떠나려는 인간의 마지막 감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혜원은 알고 있었다. 슬픔과 체념, 포기와 두려움. 그 깊은 구멍 속에서 지윤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지윤은 여전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앨범을 손에 쥔 채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 지점까지 추락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이유 없이 부서져 버릴 때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기 마련이었다. 지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의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도움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었는지, 혹은 그 하루의 작은 행동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선의가 오히려 거대한 흐름을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 시각 대한파이낸스 사내망에는 혜원의 승인 아래 한 문서가 업로드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윤에게 씌운 누명, 조작의 전말, 실무자의 범죄 정황, 그리고 모든 사건의 진실. 조직이 가장 은폐하려 했던 어두운 진실이 곧 빛을 보게 될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사람은 바로 한민석이었다. 서준호는 이미 며칠째 지윤을 찾고 있었다. 그녀가 연락을 끊고 사라지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그는 직위와 책임이라는 무게를 내려놓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윤은 그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없다고 믿었다. 그녀는 이별의 결정을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조직 전체에 흔들림을 가져올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 또 다른 사건이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혜원이 남편의 부당한 명령을 뒤집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를 다지는 동안 그녀의 몸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던 질병이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다. 남모르게 지내온 통증이 있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것을 핑계 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나친 스트레스와 감정의 파도가 계속된 탓에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그녀가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 진실 역시 그녀를 향해 또 하나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우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듯 흔들리던 순간이 사실은 모든 것을 되돌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과거의 인연이 현재를 뒤바꾸고 어둠 속에서 진실이 고개를 들며 각자의 삶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긴 복도는 그날 유난히 고요했다. 정혜원은 자신의 손등에 남아있는 미세한 떨림을 스스로 감출 수 없었다. 남편의 폭력적인 명령을 뒤흔든 용기가 그녀의 몸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의 삶을 되돌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올바르게 세우는 마지막 역할. 한 가문의 역사와 인간의 존엄을 동시에 지키려면 그녀는 지금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몸은 그녀의 결의를 따라주지 않았다. 심장은 자꾸만 불규칙하게 뛰었고 오래전부터 숨어있던 신장 질환의 통증은 이제 더 깊고 날카롭게 치고 올라왔다. 결국 회의를 마치고 걸음을 옮기던 순간 그녀의 다리는 힘을 잃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감각 속에서 의식은 어두워졌고 병원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본관을 뒤흔들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고 가족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정작 남편은 모든 사태를 통제하려는 명령과 지훈을 향한 적대감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대신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은 서준호였다. 그는 진료를 마치고 병원에 남아 있었다. 그날은 그의 정기 검진일이었고 어쩐지 떠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실려갔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 순간 그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계산을 잃고 병원 복도를 달려갔다. 그곳에서 혜원을 향한 죄책감,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뒤섞여 폭발했다. 그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따뜻함이었다. 그 따뜻함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복도의 또 다른 끝에서 지훈 역시 그 소식을 들었다. 정리하던 짐 속에서 마지막 남은 용기를 누르고 병원을 향하려던 그 순간 우연처럼 마주친 한 간호사가 혜원의 상태를 언급했다. 그 한마디는 지훈의 발을 묶어버렸다. 떠나려는 마음, 모든 관계를 끊어내려던 결심,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 떠나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확신이 흔들렸다. 그녀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래된 인연이 끌어당기는 듯한 힘에 의해 아버지와 한 집안의 과거가 연결된 순간부터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중환자실 앞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준호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둘 사이의 감정만큼이나 큰 무게가 기다리고 있었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전했고 희망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신장 기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생명을 살리려면 즉각적인 이식이 필요했다. 서준호는 지체 없이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조직 적합도는 절망적으로 낮았다. 기증이 불가능했다. 병원은 또 한 사람, 한민석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의 결과 또한 적합하지 않았다. 나이는 높았고 기증 자체가 큰 위험을 동반했다. 의료진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듯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복도에 앉아있던 준호는 눈을 감았다.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점점 희미해지는 현실 앞에서
그는 무력해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남편의 오만함과 집안의 위선, 그리고 자신이 지키지 못한 사랑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지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의료진에게 요청을 전달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그녀는 아주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몸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병세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혜원은 단순한 어른이 아니라 아버지의 전우가 남긴 마지막 다리이자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였다. 병원은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다. 의료진은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혈액형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 필요했다. 그러나 결과는 누구의 예측도 빗나갔다. 조직 적합도는 믿기 힘들 만큼 완벽했다. 의료진조차 설명할 수 없는 확률이었다. 이식 가능한 상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이 소식은 즉시 복도를 뒤흔들었다. 서준호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지윤의 이름을 떠올렸고 한민석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흔들렸다. 자신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몰아붙인 여성이 지금은 자신의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 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퍼지듯 진동했다. 권력으로도 재력으로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서 그는 처음으로 인간의 본질과 마주했다. 지윤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굴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의 삶과 얽힌 인연의 연장선이었다. 그러나 지윤은 그의 후회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의 결정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누구보다 단단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견뎌왔는지와 상관없이 그녀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한다고 믿는 일을 선택하고 있었다. 수술실의 문은 곧 닫혔다. 주변의 모든 감정과 공포를 삼킨 채 무거운 정막이 병원 복도에 가라앉았다. 긴장과 불안은 누구의 숨도 허락하지 않았고 각자의 심장은 뜨겁게 뛰었다. 지윤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단 하나의 바람만 존재했다. 누군가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길, 그리고 그 생명이 언젠가 자신에게 준 인연을 증명해 주길.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지금 이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삶을 뒤바꾸는 거대한 기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통의 끝에서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수술실의 불빛이 꺼진 것은 자정이 가까워진 순간이었다. 모든 이들의 심장이 멈춰 있던 그 시간, 의료진은 조용히 마스크를 벗었다. 살아난 생명과 지켜낸 관계가 복도 위에 내려앉았다. 정혜원의 몸은 더 이상 절망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돌아왔고, 지윤의 생명 또한 놀라울 만큼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윤의 선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 전체를 뒤집고 새로운 운명을 불러오는 거대한 전환이었다. 회생의 기적은 가문을 흔들었다.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한민석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으로 누군가의 삶을 잿더미로 만들고 부당한 죄를 덮어 씌우기까지 한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권세와 자존심은 지윤 앞에서 한순간의 의미를 잃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거대한 세계가 결국 한 사람의 선해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정혜원은 회복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뒤 오래 잊어버렸던 감정을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지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한 집안의 과거를 되살려준 사람, 자신에게 새 삶을 준 사람, 그리고 남편이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게 만든 마지막 희망.
그녀에게 지우는 이제 남이 아니었다.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진한 인연을 가진 가족이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병원 정원의 같은 길을 천천히 걸었다. 두 생명이 동시에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한 존재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그 묵직한 진실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두 사람을 엮고 있었다. 지훈의 회복이 빨라지자 한민석은 변호사를 자택으로 불렀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가문의 중심이던 위치를 내려놓고 오래전 그의 아버지가 찾고 싶어 했던 전우에게 바치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는 대한파이낸스의 지분 상당수를 지훈에게 남기겠다는 새로운 유언을 완성했다. 그러나 지훈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녀에게 재산은 목적이 아니었고 삶을 증명하는 방식도 아니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 하나,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자신처럼 가난과 운명 앞에서 무너지는 젊은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탁했다.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모두 사회에 돌려달라고. 정혜원은 지훈의 말에서 같은 진실을 보았다. 선의는 증식되어야 한다는 것. 희생은 또 다른 희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한 집안이 지켜야 할 명예의 본질이었다. 그리하여 500 영원 희망재단이 탄생했다. 한 여성이 자신을 위해 쓰려던 마지막 치료비가 이제는 누군가의 꿈을 살리는 최초의 빛이 되었다. 이 재단은 가족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소외된 학생들에게 교육을, 병을 얻은 이들에게 의료비를, 가난으로 삶이 흔들리는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곳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1년 뒤 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대한가의 오래된 상처가 치유된 자리에서 정혜원은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 아래에는 지훈과 서준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느새 지훈의 곁에는 따뜻한 미래가 자라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새 생명을 품고 있었고 한방눈처럼 조용한 기쁨이 두 사람의 손끝까지 번져 있었다. 수여식의 첫 장학금은 지훈의 옛 모습과 너무 닮은 한 여학생에게 돌아갔다. 재능이 있었지만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뻔한 학생. 그 학생이 장학증서를 받는 순간 지훈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이 넘어지던 순간 잡지 못했던 미래가 이제 누군가의 손에 온전히 전달되고 있었다. 재단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 모든 시작은 단 500 영원이었다고. 하지만 진실은 훨씬 깊었다. 시작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사람은 종종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다. 지훈도 그랬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그녀는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가장 밝은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 가문은 그녀를 통해 다시 태어났고, 한 여자는 타인을 살리며 자신의 삶을 구했고, 한 남자는 사랑을 통해 비로소 인간이 되었고, 한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를 품은 채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건넨 작은 선의 하나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지훈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패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다시 일으킨 기록이었다. 세상에 남은 가장 따뜻한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은 한파란 새벽, 지훈이 자신을 위해 아껴둔 단 500 영원에서 시작되었다. 아무도 몰랐다. 지훈이 목숨을 걸어 지켜낸 인연이 몇 년 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찾아보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상처가 아물어갈 때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는 누군가의 성공담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은 한 인간이 남긴 증거였다. 500 영원을 내어주던 그 새벽은 단지
한 사람의 삶을 바꾼 사건이 아니었다. 그날의 선택은 거대한 물결처럼 퍼져나가 재단이 지원한 수백 명의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누군가는 의사가 되었고 누군가는 연구자가 되었으며 누군가는 자기가 받은 도움을 누군가에게 되돌려주는 삶을 선택했다. 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마다 지윤이 남긴 작은 불씨가 보이지 않는 불꽃으로 타올랐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던 지윤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희망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선의를 증명한 사람, 그리고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람.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명예보다 깊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대안가 역시 그녀를 통해 완성되었다. 오래된 오만을 버리고 사람을 향한 책임을 배우며 권력의 의미를 다시 써 내려가는 여정을 이어갔다. 그리고 어느 봄날 재단의 강연 요청이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무거웠던 기억도 아팠던 순간도 이제는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청년들의 시선이 향하는 단상 위에서 지우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절망과 상처, 포기하고 싶었던 밤들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았다.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오늘을 덜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그 울림은 멀리 퍼져나간다. 지윤이 마지막에 남긴 한 문장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머물렀다. 삶이 부서지는 것 같아도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작은 선의 하나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고 그 미래가 또 다른 세상을 만든다고. 그리고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단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비출 수 있다고. 그녀의 후일담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세상은 가끔 잔인하지만 잔인함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가 한 시대를 살리는 불씨가 된다고. 그 불씨는 지금도 누군가의 손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리고 세상에 더 많은 따뜻함이 퍼지길 바란다면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